의향의 도시 광주를 대표하는 이번 광주 칠미 여행은 어디? 5.18 민주화 운동의 현장을 따라 맛에 담긴 역사를 따라 떠나는 민주여행. 주먹밥 안에 담긴 평화와 5월 정신을 맛보러 떠나보시죠. 80년 5월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곳 5.18 민주광장을 시작으로 그 역사와 함께 그 의미까지 지닌 광주 칠미를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즐겨볼까요? 알고 먹으면 맛과 감동이 배가 되는 광주 주먹밥. 5월 정신이 담긴 주먹밥부터 색다르게 해석한 주먹밥까지 제대로 즐겨봅시다. (1980년) 봄, 2021년 가을까지 항상 같은 곳에서 시민들에게 품을 내어준 5.18 민주광장. 아픈 과거가 있었지만 지금은 시민들의 평화로운 쉼터가 되었습니다. 역사가 깊은 공간이라서 많은 시민분들이 찾아와 주시는 게 되게 고맙다고 느껴질 정도고요. 특히 광주를 가장 상징하는 빌딩인 전일빙도 되게 앞에 보여가지고 여기 있으시면 5.18을 몰랐던 분들도 뭔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어서 되게 의미가 깊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 도심이 한눈에 보이는 역사의 산증인 전일빌딩 245에 왔습니다. 5.18 당시 시민들이 몸을 숨겼던 장소인데요. 건물 안팎에 남은 245개의 탄흔으로 헬기 사격 진상규명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무자비한 그날의 흔적들 정말 처참하죠. 그럼 지금 진행 중인 전시는 어떤 전시인가요? 지금 진행 중인 전시는 이 사람을 보라라는 세 번째 인물 전시예요. 그래서 5.18 당시의 여성 열사들을 중심으로 다룬 기획 전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눈에 이 여성의 교복이랑 이 여학생들의 이 사진들을 여기서 만나볼 수가 있는 거군요. 그 당시 열사님들이 항쟁에 참여를 하셨지만 사실 그 19 소녀의 마음에는 어떤 꿈이 담겨져 있었는지, 무엇을 꿈꿨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전시에 표현을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5.18이 아니었다면 봄놀이를 한창 즐기고 있었을 평범한 소녀들. 그들의 이루지 못한 꿈을 대신 피워냈습니다. 저도 엽서 한 장에 마음을 담아봤는데요. 열사들의 모습에 눈을 떼지 못하는 열정적인 역사학도 발견. 아주 뚫어져라 보고 계시는데 아주 이른 아침부터 혼자 오신 거예요? 네, 혼자 왔어요. 제일 대표적인 게 5.18 민주항쟁이잖아요. 그래서 책이나 이런 영상으로 보는 거랑 실제로 이 장소를 보는 거랑 느낌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좀 더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이런 현장들이. 전시관 한쪽에서는 사진 체험관도 마련됐는데요. 어떤 여행이든 사진으로 남겨야 역사가 됩니다. 어떻게 저 잘 나왔나요? 5.18 격전지에 19 소녀들이 있었다면 양동시장에는 지원자들이 있었으니 광주 칠미 중 역사의 의미를 진하게 담고 있는 그 주인공 바로 이 위쪽에 보이는 주먹밥입니다. 그 주먹밥의 시작이라고 알려진 이 양동시장을 찾아왔는데요. 뭔가 그때 그 역사 속 주인공들을 모셔서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기다리고 있는데 어디쯤 오시나? 주먹밥 어머니! 네,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그 당시 80년 5월 주먹밥 그렇게 또 열심히 했죠. 뭉쳐서 나눠주셨잖아요. 그러면요. 학생들이 아까 시민이 죽어가니까 내 가족이다, 내 혈육이다, 응? 그런 생각으로 우리는 했던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아깝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그러면 그 80년 5월에 진짜 주먹밥의 맛을 한번 보고 싶은데 어머니 어디 가서 어떻게 뭉쳐볼 만한 곳 없을까요? 그러면 저기 어디가 있다거든요. 어머님 주먹밥 어디로 가면 돼요? 주먹밥이요? 여기 내가 떡집인데 이 집에 산다고 소문을 들었어요. 이 집에서. 이 집? 예, 바로 이 집에서. 이 집이 어딘데요? 이 집은 내 가게. 같이 주먹밥 하셨었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소. 저도 너무 반가워요.
아이고. 어떻게 알고 왔어? 그렇게 요거 와매. 이런 거 되었어. 아이고. 저랑 같이 80년 그 주먹밥 맛 좀 보여주세요. 아이고 다 오래되어서 이제 먹어갖고 다 흘랑가 모르겠어. 거짓말.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밥과 물, 이게 끝이에요, 준비가? 예, 이거 끝이에요. 옛날에도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소금이라 들어가지만 그때 소금도 안 들어가고 밥하고 물하고만 밖에 안 했습니다. 그때는 이걸 하는 것만 들통나도 잡혀갈 만한 그런 상황인 거죠? 잡혀가니까 무서워서 비밀로 가만 모르게 숨어서 저 어디 동네 숨어서 내 아까도 밥을 싣고 가갖고 어디 가갖고 거기서 주먹밥을 쌌어요. 80년 5월 우리 어머님 그 주먹밥 이렇게 내어주던 상황 기억나세요? 아 우리가 해전 안 와서 기억은 떨어졌지라. 총탄 날라다니고 총등 군인들 왔다 갔다 하고 그 무서운 상황에서 장사를 하는 것도 두려운데 그 상황에 이렇게 주먹밥까지 내어준다. 그래갖고 진짜 아니 너무 무서웠을 거 아니에요. 무서운 것은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래도 우리는 다 도청 앞에까지 가고 그 학생들 밥에서 주고 어째 난리가 되고 그래서 도청 앞에 가서 보니까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주겠어. 자식과도 같던 시민군들의 줄임배를 채워주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던 우리 어머니들. 뭉쳐졌던 주먹밥 맛을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한번 뭉쳐봐 주시겠어요? 예, 그럽시다. 야무진 손길로 금세 동글동글 주먹밥을 뭉치는 솜씨가 여전하십니다. 이 주먹밥이 얼마나 큰 힘이 됐을까요? 제가 한번 우리 어머님들의 그 주먹밥 한번 좀 맛을 봐도 될까요? 예, 맛보세요. 뭔가 정이 느껴진대요 벌써. 그래도 뭔가 맛이 꼭 나는 것만 같아요. 정말로 맛이 어때요? 솔직히 말해서. 맛 없어요. 아무 간도 없는 맨밥이었지만 한입 가득 그날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도 따뜻한 정으로 변함없이 양동시장을 지키고 있는 주먹밥 어머니들 감사합니다. 따뜻한 온기 그대로 전달받아 2021년 광주 주먹밥의 현주소를 찾아왔습니다. 입맛 까다로운 광주에서 인정한 주먹밥 맛집. 역시 뭘 좀 아는 광주 시민들이 먼저 찾아오고 있었는데요. 일단 되게 독특하고요. 지금까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시도하면 또 다시 찾고 싶은 그런 맛이에요. 지금까지 이런 주먹밥은 없었다. 이것은 음식인가 예술인가? 가족 손님들이 오시는데 어린아이들이 먹을 게 별로 없어가지고 밥이나 주먹밥을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에 있는 소스 이런 거 기반으로 해서 주먹밥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양식집이다 보니까 이제 양식에 맞게 주먹밥을 좀 변형해서 만들었습니다. 주먹밥은 밋밋하다는 편견 싹 깨부숴버리겠어. 천연 조미료로 만들어 건강하고 신선한 재료들 아낌없이 팍팍. 비주얼부터 호화로운 퓨전 주먹밥의 끝판왕 나갑니다. 이게 뭐예요? 작품 아니에요? 이렇게 주먹밥이 품격 있을 일이에요? 야, 화려하다 화려해. 자, 개발하신 우리 주먹밥 사장님 메뉴 소개 좀 해주세요. 이쪽에 있는 건 저희 고추장 버터랑 치킨을 이용한 치킨 주먹밥이시고요. 이쪽은 저희 이제 이베리코 돼지, 도토리 먹인 돼지를 이용한 이베리코 스테이크 주먹밥이시고요. 이건 저희 해물이랑 토마토를 같이 한 해물 토마토 주먹밥이시고, 이건 저희 가장 기본적인 광주의 정신이 담긴 광주 주먹밥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이거는 좀 앞에 두고 얘기를 나눌 게 아니라 좀 먹으면서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뭐부터 먹어보면 될까요? 치킨 주먹밥이 제일 이 옆에 있는 메시 포테이토랑 같이 드셔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어머, 제 생애 주먹밥을 이렇게
이쁘게 즐겨보는 날이 올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을까요? 그러면 앙증맞게 쏙 넣어보겠습니다. 뭐 밥 뭘로 하셨어요? 소스 뭐예요? 이 고기 뭐고? 대체 이 포테이토 뭐예요? 와! 화려하네요, 맛이. 주먹밥 맛이 이렇게나 화려했나요? 달콤하면서도 새콤달콤하면서도 고기 고소함에 와! 무슨 마법을 부리신 거예요? 제가 이제 어린이든 뭐 남녀노소 다 좋아하게 만들게끔 이제 고추장이랑 버터, 이렇게 양식이랑 한식을 잘 좋아해서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한 입의 행복 아니겠어요? 먹기 편하니까 쏙쏙 들어가 버리네. 5월의 정신을 좀 이렇게 알리고 싶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 함께 느끼는 사명감이 조금 또 남다르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희가 광주에 있는 업장이다 보니까 이제 광주시와 함께 뭐 5.18도 잘 알리고 이제 이 광주 브랜드, 광주 주먹밥 브랜드도 같이 알리면서 좀 더 같이 성장해 나가고 다른 지역 분들도 5.18 광주 주먹밥 잘 알게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요 가게만의 광주 주먹밥 100% 즐기는 방법. 주먹밥과 녹진한 파스타 소스의 완벽 조합. 얼마나 맛있게요. 나눔과 연대의 상징 광주 주먹밥. 아픈 역사를 둥글게 보듬으며 다음 시대로 건네는 따뜻한 온기인데요. 자꾸만 생각나는 볼매 주먹밥. 우리 같이 나눠 먹어요. 해양 레저 산업의 중심 부산. 바다 위를 멋지게 누비는 다양한 해양 장비들과 새로운 해양 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해 열정을 쏟아붓는 많은 기업들. 부산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는 해양 레저 기업들을 찾아서 지금 바로 떠나보시죠. 네, 여러분, 우리가 바닷가에서 즐기는 다양한 해양 레저 기구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고 계시나요? 제가 지금 있는 이곳이요, 요트부터 시작해서 보트 그리고 특수 선박까지 싹 다 만들어내는 기업이라고 하는데, 일단 너무 궁금하니까 지금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가시죠! 공장에 들어가자마자 화려한 보트들이 눈을 사로잡는데요. 와, 아니 회사에 들어오자마자 상이 엄청 많아요. 경기보트쇼에서 받은 상이고요. 요거는 백스코에서 하는 해양대전에서 받은 상이고요. 아니 그러면은 주로 생산하는 제품들이 뭐 어떤 게 있으세요? 개인 수상 레저 장비부터 시작해서 그 자율운행 선박까지 네. 그렇게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해양 환경에 딱 맞는 특수 보트들을 개발부터 제조까지 한다고 합니다. 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지금 심장이 너무 떨려요. 지금 이게 무슨 보트예요? 이건 드론 전용 지원선입니다. 바다에서는 드론이 뜨고 내리기가 힘드는데 네. 이거는 그 뜨고 내리기가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배입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앞에 봤던 보트와 요트랑 뭐 다 달라요. 이게 뭐예요? 이거는 이제 인명 구조용 수상 드론입니다. 인명 구조용? 예. 저희가 웨이포인트를 지정을 하면 이 수상 드론이 그 지역을 돌면서 정찰을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이제 부위를 탑재를 해서 그 사람한테 전해줘서 그 사람이 구조대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도 하고 자체 동력으로 그 사람을 끌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뭐 바다에 뛰어볼 수 없나요? 예, 뛰어보겠습니다. 뛰어봐도 돼요? 예. 네, 그래서 들고 바로 뛰쳐나갔습니다. 이 하늘이 아닌 바다를 시원하게 가로지르는 수상 드론인데요. 야, 이게 근데 좀 이거 왔다 갔다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저 한번 해보면 안 되나요? 해보셨습니까? 네, 아니 이거 어떻게 해요? 또 이 남이 하는 건 쉬워 보이잖아요. 그래서 또 마음이 앞섰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운전이 좀 어렵더라고요. 예, 그냥 안 하는 게 나을 뻔했습니다. 벽에 부딪히잖아. 괜찮습니다. 다시 달려. 이대로 쭉 달려 더 넓은 바다에서 수상 드론의 멋진 구조 활동 기대해 봅니다. 안녕! 응원할게요! 오늘의 두 번째 기업을 찾아가 봤습니다. 어디지? 아니 제가 듣기로는 여기가 해양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저기 뭐 요트 있는데요? 대표님 어디 계세요? 대표님!
해양대학교 계류장에 이렇게 요트들이 가득 차 있었는데요. 한국해양 콘텐츠 개발이란 게 있던데 그게 뭐예요 정확히? 저희 한국해양 콘텐츠 개발은 처음에는 마리나 선박 대여업이라고 요트 대여업이 이제 생겨났는데 그런 것들을 요트를 가지고 계신 선주님들한테 모객을 해주는 기업이었고요. 네. 지금은 어떻게 하다 보니 이런 배도 만들고 있고 운영도 하고 있고 지금 워터파크라든지 이런 교육까지도 다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여름 시즌이 거의 끝났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즐길 수가 없고 그러면 가을 시즌에는 좀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이 SUP랑 요가랑 접목을 해서 SUP 요가도 많이 즐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도전해보는 SUP 요가. 먼저 육지에서 몸을 좀 풀어주고 기본 동작들을 배워봅니다. 벌써 힘들어 보이죠? SUP 요가는 바다 한가운데 패들 위에서 요가를 하는 이색 해양 레포츠인데요. 자, 이번에는 아까 전에 했던 테이블 포즈 한번 해볼 거예요. 네. 테이블 포즈 가능하시겠어요? 네. 잘하시네요. 아직까지 살만합니다. 코어 근육까지 잡을 수 있는 SUP 요가는 10월 16일까지 주말마다 운영한다고 하니까 꼭 한번 가보시고요. 영도 마린 어드벤처 파크는 가을 시즌에 SUP 요가뿐만이 아닌 세일 요트까지 한 곳에서 즐겨보실 수 있습니다. 세일 요트만의 특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런 마스트가 달린 배들을 바람을 이용해서도 달리는 배들이거든요. 그리고 바람의 힘으로 갈 때 지금 이 세일 요트들은 더 빨리 가거든요. 네, 그럼 바로 세일 요트 한번 타볼까요? 예, 그럼 바로 타러 가보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시죠. 예. 계류장을 떠나자마자 가슴이 탁 트이는 시원한 바다 전망. 해운대나 광안리에서 즐기는 전망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는데요. 정말 바라만 봐도 힐링이 됩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영도에서 즐기는 이 요트만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무역항도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태종대라든지 여기 조도의 해안 절경을 보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영도에도 다양한 해양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 많이들 놀러와 주십시오. 다양한 가을 시즌 체험과 매력적인 전망을 즐겨볼 수 있는 영도로 올가을엔 꼭 한번 떠나보세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찾은 기업이 어딘지 궁금하시죠? 네, 이곳에서는요 정말 지금까지 우리가 쉽게 접해보지 못했던 수중 레포츠를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가시죠. 뭔가를 유심히 보고 계시는데요. 아니 새로운 해양 레포츠라고 하면 스쿠버 다이빙, 스노클링 정도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근데 뭐 보시나요? 아니 여기서 정말 특별한 해양 레저 장비가 있다고 하던데 저거 뭐예요? 수중 스쿠터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해양 수중 모빌리티를 전문적으로 이제 제조 개발하는 회사로서 현재 국내 최초로 수중 스쿠터를 현재 개발해서 곧 이제 상품을 출시 예정하고 있습니다. 물속과 밖을 넘나들며 고속 질주가 가능한 새로운 수중 스쿠터인데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지금 보면 이게 이렇게 3개나 있는데 이게 다 수중 스쿠터인가요? 예, 3대 다 수중 스쿠터입니다. 이게 저희의 제품의 약간 변천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손잡이에 대한 부분을 좀 고도화하게 되었습니다. 네. 손가락으로만 작동을 조절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작동법을 달리하고 단점들을 보완하며 새로운 기능들을 업그레이드 중이라고 합니다. 대표님 이건 뭐예요? 이게 이제 3D 프린터로 뽑아낸 이제 출력물입니다. 이렇게 딱 출시가 됐을 때 좀 대표님만의 바람이 있다면 저희 이제 국내 표준화랑 타이틀을 달고 난 다음에 이제 국외로 가서 이제 국위 선양을 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중 스쿠터 화이팅! 바닷속을 시원하게 달리는 새로운 해양 레저 장비부터 첨단 기술과 부산의 해양 자원을 활용한 특수 보트들, 그리고 이색적인 관광 콘텐츠까지 이들이 있어 부산의 해양 레저 산업의 미래는 밝습니다. 앞으로의 행보도 계속 기대해 볼게요. 모두 파이팅! 어디서 말을 한번 보고 가서 이리 와봐. 이리 와요. 진짜 내가 싸게 판다. 2일 7일이면 어김없이 장날이 열리는 지리산 함양시장. 오늘은 또 뭘 먹나 고민된다. 현지인 맛집이 좋을까? 함양에서만 먹을 수 있는 게 좋을까? 이럴 땐 둘 다 먹으러 가본다. 장날 필수 코스라는 국밥집. 함양 현지인 추천 맛집이라 더 기대된다.
네, 어서 오세요. 편한 자리에 앉으시고 코로나 전화 좀 부탁드릴게요. 국밥 종류가 다양한 편이다. 모둠, 내장, 순대 뭘 먹는 게 좋을까? 사장님? 평소에도 손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오늘은 장날이라서 좀 더 오시는 것 같아요. 저희 집은 손님들께서 좋아하시는 걸 좀 세분화 시켰는데 순대를 좋아하시면 순순대를 드셔도 되고 돼지머리를 좋아하시면 돼지국밥, 그리고 저희 집의 가장 대표 메뉴는 모둠국밥이 제일 많이 나갔습니다. 오늘은 낮에는 모둠국밥을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럼 모둠국밥 하나, 수육 한 접시도 주세요. 저희가 수육은 당일 삶은 것만 판매하기 때문에 오후 5시 이후로만 판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육을 드시려면 5시 이후로 찾아주시면 드실 수 있고요. 아쉽다. 주문 즉시 도착하는 밑반찬. 여느 국밥집과 비슷한데 삶은 콩나물이 나온다. 그리고 매일 하는 겉절이 김치가 국밥을 부른다. 한바탕 끓어오른 여운이 식기 전에 드디어 만난 국밥. 골고루 섞어 국물부터. 싱겁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간을 안 해갖고 나가는데요. 취향에 따라 새우젓 조금 넣으시고 고추 간 거, 땡추 좀 넣으시고, 그 다음에 아삭한 식감을 좋아하시면 콩나물 좀 넣으시고, 그리고 들깨가루 한 2스푼 정도 넣으시면 훨씬 더 맛있는 국밥을 드실 수 있는데요. 평소 제가 그렇게 먹거든요. 한번 그렇게 드셔보는 걸 추천드릴게요. 추천대로 간하고 김치 올려서 먹어보겠습니다. 정말 흡입했다. 맛있게 드셨어요? 완전요! 근데 세 분 닮으신 것 같은데? 제가 부모님이랑 같이 운영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국 끓이는 일을 하시고 어머니는 서빙을 하시고 저는 가게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 국밥도 맛있지만 저녁에 나오는 순대수육도 맛있으니 함양에 오실 일 있으면 꼭 한번 들려주십시오. 맛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함양 엑스포 맞춤 맛집 상림공원에서 차로 대략 3분 거리. 여기 어딘데? 찾았다. 산양삼 맛집 맞나? 궁금하다. 혹시 지금 식사되나요? 예, 저희는 따로 브레이크 타임이 없어서 지금 식사가 가능합니다. 예, 들어오셔서 편한 자리로 앉으시고요. 그 전에 안심콜 전화 부탁드립니다. 메뉴를 골라볼까? 산양삼 여주 한우갈비찜? 안녕하세요. 사장님, 갈비찜 이름이 무척 깁니다. 함양하면 모두들 산양삼이 유명한 거는 다들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함양에는 여주도 굉장히 유명하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는 오래전부터 산양삼과 여주를 같이 넣은 산양삼 여주 한우 갈비찜을 개발해서 하고 있는데 인기가 너무 좋아요. 맛도 있고요. 여주는 쓴맛이 강한데? 여주를 저희 집에는 그냥 사용하지 않고 건여주를 쓴다거나 아니면 생여주는 소금을 살짝 절여서 국물을 쫙 짜서 쓰게 되면 겨울 사철도 쓸 수 있지만 쓰지도 않고 맛이 있어요. 그리고 여주의 성분이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에 이 한우 갈비찜하고 만나면 갈비가 부드러워지고 맛도 좋아집니다. 거기다가 저희 집에는 이제 산양삼 여주 한우 갈비찜을 시키게 되면 여주 샐러드랑 여주 전이랑 여주 초절임을 함께 해서 손님한테 대접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문은 했는데 여주 아직 좀 낯설다. 사장님, 맛있게 해주신 거 맞죠? 예, 여주가 사람들은 쓰다고 음식에 활용하는 걸 꺼려 하시지만 사실 여주를 살짝 소금에 절여서 초절임을 해도 맛있고 또 여주 샐러드를 해도 맛있고 또 저희 집에는 이렇게 여주를 활용한 전을 만들기도 하거든요. 겨울에 집에서도 여주를 드실 수 있는데요. 따뜻한 물을 끓여서 거기다 여주를 넣어 여주차를 만들어 드실 수 있습니다. 메인 갈비찜이 나오기도 전에 밑반찬만으로도 식탁이 화려하다. 갈비찜은 잘 되고 있을까? 궁금하다. 예. 저희 고기도 마찬가지지만 양파랑 여주, 대추, 또 몸에 좋은 표고
당근이랑 파프리카 등 해서 저희 12가지 넘게 들어가는데 야채들도 맛있지만 산산도 육질도 그렇고 식이섬유도 그렇고 사포닌이 엄청 많대요. 우리 사포닌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이 사포닌 성분이 면역력을 올려서 우리 몸의 혈액순환에도 좋게 하고 또 항암작용,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답니다. 요즘 웰빙 하잖아요. 갈비찜도 갈비찜에서 몸에 좋아야 되잖아요. 이 좋은 야채와 갈비찜이 만나면 정말 맛있는 갈비찜이 됩니다. 산양산 여주 갈비찜이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우와, 감탄이 절로 나온다. 산양삼, 여주, 한우, 몸에 좋은 거 다 들어갔다. 인증샷 한번 찍고 고기랑 여주랑 산양삼까지 올려서 먹으면 밥 생각이 절로 난다. 예, 고기를 다 드시고 난 후에는 식사로 면을 비벼 드셔도 맛있고 또 여기 밥을 비벼 드시면 더욱더 맛있습니다. 여기 양념이 맛있거든요. 밥보단 면을 추천. 멈출 수 없는 맛이다. 저희가 함양 특산품인 여주와 산양삼을 활용해서 음식을 대접해드리고 있는데 행복한 마음으로 맛있게 드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양 산양삼 파이팅! 저기 혹시 함양에 와서 뭘 먹을까 고민 중이신가요? 좀 저렴하지만 푸짐하게 먹고 싶다면 국밥. 함양 온 김에 먹을 건 다 먹고 싶다 하면 함양 특산물로 더 고급진 한우갈비찜 한번 먹어보세요. 농촌의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문을 닫는 학교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 반면에 역사와 추억이 깃든 폐교가 근사한 박물관과 전시관, 갤러리 등으로 180도 변신을 해서 이 농어촌 마을의 새로운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함께 만나볼 학교는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탈바꿈했는지 지금부터 그 현장 출발하시죠. 제주의 서쪽 조용한 시골 마을. 최근 이 마을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는데요. 이야, 근사해. 와, 안녕하세요. 네, 제가 듣기로 폐교를 이쁜 전시 공간으로 바꿨다고 들었습니다. 예. 어떤 공간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여기 예술고 산양은요, 제주도 제주시 한경면 산양리 마을의 옛 초등학교를 폐교가 된 상황에서 저희가 리모델링 해가지고 예술가들이 생활하면서 작품 활동할 수 있는 레지던시 공간과 그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전시 공간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이곳은 폐교를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레지던시로 리모델링해서 작년에 문을 열었습니다. 올해 입주 작가들의 첫 전시회가 열렸는데요. 운동장에는 바닷가에 쌓인 나뭇가지와 빈 소라 껍데기, 또 폐어구 등을 활용한 작품이 눈길을 끕니다. 이게 브리즈 소사이어티라는 작품이에요. 근데 이제 한글로 얘기하면 뭐 미풍 사회, 이런 산들바람의 사회 이런 건데, 사실 이 내용은 작년 태풍에 뭔가 부러진 중산간의 가로수 가지, 그다음에 해안에서 이렇게 줄기식물이 떠밀려 이런 것들을 그려모으고, 이것도 이제 이 컨셉이 그 길과 그 어떤 시기에 수집된 사물들을 이용하다 보니까 이제 해안가에 요즘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 어업의 쓰레기들이 해양에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오래돼서 자연 식물과 결합된 이 형상이 저에겐 굉장한 어떤 새로움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곳엔 제주와 다른 지역 출신 6명의 예술가가 입주해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시골 마을의 정취와 나무가 울창하게 우거진 곶자왈숲, 그리고 제주 바다는 작가들에게 예술적 영감을 한껏 불어넣고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함께 또 입주하셔가지고 이제 창작 활동하고 계신데 네. 어떠세요? 일단 여기가 상양이라는 마을이 햇빛도 잘 들고 곶자왈 속에 있어서 되게 창작하기가 참
좋은 공간인 것 같습니다. 네. 주로 이제 만드시는 작품에 좀 영감을 많이 얻어 가시는 편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도자기 재료학 쪽에 관심이 많은데 여기 숲속이 다 주변에 있어서 나뭇잎이나 나뭇가지들이나 아니면 집신 이런 것들을 모아다가 도자기 재료로도 사용하고 연구하면서 되게 재밌는 작업을 즐기고 있습니다. 네. 아이들로 시끌벅적하던 교실은 멋진 전시실로 꾸며졌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마을을 산책하는 작품부터 제주의 돌과 흙을 소재로 한 작품들까지 전시실은 제주 마을의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작가님, 네. 이곳에서 또 어떤 작품을 또 창작해내시는지 너무 궁금한데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이번에 예술곳 상향에 와가지고 네. 자전거 타는 시간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자전거 타면서 이제 마을을 산책하다 보면 돌담 넘어 보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집 속에서 옹기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펼쳐져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입체지만 그 장면을 평면화하고 싶은 그런 느낌을 간직하고 싶어서 이런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러고 보니까 네. 보통 우리 항아리 보게 되면 네. 앞에서 보더라도 둥근 느낌이 드는데 네. 진짜 액자에 걸려있는 것처럼 딱 평면이에요. 네. 어떤 의미가 좀 있을까요? 서적 안에서 평면으로 다가오잖아요. 그럼 그런 평면으로 다가오는 선, 면의 모티브들이 저한테는 좀 더 색다르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 면을 입체적으로 봤을 때도 실물로 봤을 때도 그 서적에서 봤던 그 느낌이 고스란히 전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복도에는 마을과 학교의 옛 모습을 전시해 놓은 커뮤니티 동도 마련됐는데요. 이곳에선 과거와 현재, 지역민과 예술가가 정답게 공존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학교라는 그 아이덴티티가 뭐냐면은 창문이에요. 모든 학교를 가면은 창문이 다 보이잖아요. 근데 제일 또 그거의 문제점이 뭐냐면 전시 공간에 창문이 있으면 걸리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작품을 걸 수 있는 그 작품 개수도 부족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작품을 봐야 되는데 창까지 같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간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전에 기존의 복도였던 공간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기둥이 나타나게 돼요. 그럼 전시 공간에 기둥이 있게 되면 전시할 수 있을 때 서로 이제 시선적인 처리가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저희는 포켓 형식으로 자그마한 전시장을 하나 더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전시 작품들도 창문과 어울릴 수 있는 작품들을 작가들에게 구성을 좀 부탁드리고 그 구성에 의해서 전시하게 되는 공간들입니다. 구석구석마다 과거 산양초등학교의 모습들이 보물찾기 하듯 숨겨져 있는데요. 학교 운동장을 차지한 예술작품 너머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을 폐교가 예술인들의 보금자리로 탄생할 수 있었던 건 마을 주민들의 따뜻한 이해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여기가 저희가 이제 마을하고 사양리 마을하고 이 공간에 대해서 저희가 들어와서 이런 공간을 만들겠다 했을 때 사양리 마을 주민들은 2년에 한 번씩 마을 체육대회를 하거든요. 그때 운동장을 빌려주는 딱 하나의 조건을 다셨습니다. 해가지고 다른 거는 너무 조건이 없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운동장 잔디만은 열심히 관리해서 체육대회 때 아주 편하게 운동하시라고 이렇게 지금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술나무가 자라는 숲이라는 뜻의 아름다운 이름을 간직한 예술꽃 산양. 아이들이 떠난 자리를 문화의 향기로 채우고 마을 사람들의 학창 시절을 추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오래도록 함께하기를 바라봅니다. 열정 만렙 맛셀 여사, 오늘도 준비됐나요? 네, 안녕하세요. 안 되는 게 어딨어? 뭐든지 내가 한다. 맛셀 여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양으로 변신을 해봤는데요. 오늘은 저처럼 살러 왔습니다. 살러 왔다고요. 오늘은 저처럼 이렇게 살러 오신 분들을 만나러 가볼 건데요. 따라오세요.
초보 리포터 맛셀 여사, 출발 전 몸풀기는 필수. 이제 달려가 볼까요? 산과 바다, 하천이 어우러진 곳,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해오름의 고장 양양. 이 양양에 살러온 주인공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바로 여기가 그들의 아지트. 이곳의 청년들은 화려한 도시 생활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양양에서의 생활을 선택했는데요. 그리고 함께 뜻을 모아 협동조합을 결성했습니다. 양양에 살아온 청년들, 그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청년협동조합이요? 네. 어떤 일을 하는 공간이에요? 저희는 이제 양양에 살러 온 지 한 3년 차 이상 된 그 청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일단 로컬에 있는 많은 상품들이 있는데 이걸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그런 브랜딩, 마케팅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폐서핑보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망가진 서핑보드를 가지고 아트웍이나 어떤 가구 이런 걸 만드는 그 폐서핑보드 업사이클링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양 청년협동조합 김석기 이사장은 폐서프보드에 그림을 그리는 드로잉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책까지 쓰셨다고.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구하기 쉽지 않은 책인데 10권 뽑으셨다고. 농담이고요. 네, 사실 양양을 보는 시각들이 되게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솔직하게 담아내려고 했고, 그런 사람들의 생존기, 고군분투했던 그런 모습 이야기들. 새로운 곳에서 일을 진행하고 정착하기까지 주민들과의 사이에서 어려움은 없었을까요? 제가 살아보니까 느꼈던 거는 익숙치 않아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몇 년이 지나고 저희가 하는 일들 꾸준히 보여드리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이해도가 늘어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보수적이라기보다는 시간이 조금 걸리는 문제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양을 만나고 다시 나무를 만났다는 이동근 씨는 나무로 서프보드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곳으로 온 지도 어느덧 6년 차. 양양은 어떻게 오게 됐을까요? 저는 회사 생활을 했고요. 그런 기업 교육, HRD 콘텐츠 제작이랑 어느 순간 이제 조금 회사 생활에 이제 회의감도 들고 내가 좀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게 뭔가라고 또 딱 생각을 했을 때 목공 쪽이면 내가 좀 원하는 콘텐츠를 내가 직접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겠다.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시작한 목공. 그럼 왜 서프보드를 선택했을까요? 서핑으로 처음 양양을 접했거든요. 파도가 항상 있진 않아요. 꼭 바다에서 서핑을 하지 않더라도 바다 밖에서 내가 내 서핑보드를 만들면서 그런 서핑 문화를 즐길 수 있다는 거를 좀 사람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요. 나무로 만든 서프보드는 기존의 서프보드와 어떤 점이 다를까요? 나무 자체가 또 이제 그 리사이클이 되는 자연 순환이 되는 그런 소재잖아요. 스티로폼으로 만들어진 보드보다는 일단 강도가 더 세요. 그리고 뭐 일부 좀 파손이 된다고 해도 거의 100%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나무 서프보드는 거의 반영구적으로 타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청년들이 살기에는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세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을 이렇게 실현시키는 장소, 환경으로서는 되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무작정 양양이나 뭐 강원도가 좋아서 그렇게 좀 섣불리 오면 조금 힘들 수도 있는 환경이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양양청년협동조합에서도 그런 분들을 조금 도와주고 그런 분들과 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양양에서 생활하면서 느끼는 문제들과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들, 그리고 좀 더 나은 생활을 위해 청년들이 힘을 합친 만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일도 많은데요. 청년협동조합에서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조연주 씨. 이 엽서 모두 그녀의 작품입니다. 서핑 때문에 좀 배워보고 싶어서 왔다가 이제 남편을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돼서 여기에 쭉 살게 됐어요.
그림 속 부부의 모습이 왠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사실은 이렇게 두 사람이 부부 사이라고 하네요. 대표님 어디 계세요? 양양에서 사시는 거 어떠세요? 당연히 서울보다 여기 인프라가 적은 거는 당연한 거라 그거 불편한 거는 근데 그것보다 이제 아이들이 뛰어노는 게 그게 훨씬 좋으니까. 같은 아이라서 같이 뛰어노실 것 같은데. 그림이 너무너무 아기자기해서 양양에 있는 그런 뭐 골목이나 이런 그냥 자연 환경들 그런 거 남기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결혼을 하기 딱 되었을 때 저희가 청첩장을 직접 그렸었는데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오빠가. 그래서 그림을 계속 그려봤으면 좋겠다 계속 이렇게 추천하고 계속 옆에서 막 좋다 하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왔어요. 칭찬이 엽서를 낳았네요. 네. 칭찬이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는데. 실력만큼이나 놀라운 건 남편인 김석기 이사장과 마찬가지로 미술 전공자가 아니라는 사실. 우연히 시작하게 된 일이지만 이제는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고 싶은 꿈이 생겼다고 하네요. 청년들은 양양에서의 생활에 만족하고 있을까요? 네, 살만하고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저희 딸아이가 이제 4살인데 산이나 바다, 강에서 막 뛰어노는 모습을 볼 때 그런 감사함을 제일 많이 느껴요, 사실. 그리고 열정이 있고 꿈이 있으신 청년분들이라면 굉장히 꿈을 펼칠 수 있는 좋은 공간, 좋은 또 하나의 고향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서울로 언젠간 돌아가야지 이런 생각은 하진 않았어요. 저는 계속 강원도에서 살고 싶고 고대에도 좀 여기서 정착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양 청년협동조합의 목표와 다짐을 들어봤습니다. 지금 디자이너분이나 기획자 그리고 영업 마케팅 인력이 많이 부족한데 그런 인력들을 청년층으로 많이 충원을 하려는 게 저희의 가장 큰 목표가 되겠습니다. 일단 많이 이뻐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잘 하겠습니다. 네. 각자의 이유로 양양에서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 양양이 정착지가 될지 경유지가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양양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있는 것만큼은 확실한 것 같죠. 앞으로도 더 행복한 양양살이를 만들어갈 청년들을 응원합니다.